자, 이번에는 지식체계에서 이론입니다.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그리고 개념, 의미와 집합체로서 관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의 이론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역동이론, 그 다음에 인지행동이론, 인파워먼트 이론 등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체계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볼 수 있어요. 모델은 구체적 실천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모델이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심리 사회적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결 중심 뭐 이런 식으로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그 다음에 과학 중심 모델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성과 중심의 그 모델. 그 다음에 생태체계 관점 및 체계 이론에 기초한 생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점 관점에 기초한 권한 부여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을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천에 대한 지혜는 암묵적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포괄적 가치 체계와 개인적 경험에서 이 지혜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다 암묵적 지식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이 가치 체계, 그리고 개인마다 각자 다르게 경험한 그 경험들이 바로 이 지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지식만이 지식이지만 이 실천 지혜는요, 비공식적 지식이지만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관의 실천 맥락에 대한 고려가 또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성찰적 실천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실천 능력 함량에 지적 동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실천 능력을 함량함에 있어서 지적인 이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성공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운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한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대안 등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실천 능력 향상,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찰적 실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기브스의 그 반성적 실천 과정을 보면 여기 자, 제일 먼저 이제 기술이 나오죠. 자, 거기에 이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가 있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짓고, 다음에 행동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 요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실천 과정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예요. 전문적 관계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비전문가야.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하냐? 이것을 전문적 관계라고 그래요. 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 관계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맨 처음에 맺는 이 계약, 이 관계를 맺는 이 계약을 우리가 원조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조 계약. 원조라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계약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전문적 관계라고 해요. 자, 이해 가시죠? 전문적 관계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이걸 전문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전문적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호 합의한 의식적인 목적 성취.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식, 그런 목적 성취가 있고, 사회복지 실천의 전반적인 가치 체계 속에 있는 목적,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차이점,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있는 성장 그 과정,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처한 고통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힘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사회복지는 할 수 없죠. 또 클라이언트만 있어도 사회복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회 전문가, 사회복지사인 전문가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복지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관계에서 예술성과 과학성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문적 기반에서 과학적 기반이 있어. 예술적 기반이 있어. 그러면 과학적 기반은 사회적 조건과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네, 지식이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 실천 지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과학적이냐. 그래서 사회과학 속에 사회복지가 들어있잖아요. 사회과학. 자, 그 다음에 예술적 기반이 또 포함되어야 돼요. 실천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실천을 위해서는 자기 직관적인 사회복지사의 능력. 저 사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자, 어려울 것 같으면 가서 물어봐야죠. 당신의 삶이 어떠냐.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자살할 것 같다. 느낌이 든다. 그러면 당신이 혹시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한 물어봐야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속에 고유한 삶의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와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기인식을 기초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이 정도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를 자꾸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똑똑한 거야. 그럼 그거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죠.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실습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과목 중에 하나 뭐 있어요. 자기개발론. 그거 배웠잖아요. 그것도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 왜? 클라이언트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지금은 이 클라이언트들이 웬만하면 다 대학 졸업생들이요. 옛날에는 클라이언트들이 다 부족하고 뭐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클라이언트들이 다 웬만하게 기본이 대학 졸업이에요. 근데 대학 졸업인데 자기 공부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뭐 상담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끊임없이 사회복지사는 자기를 개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 가운데는 뭐 거기는 장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장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교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왔어. 교수님이 와가지고 복지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다. 제 인생에서 이거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사가 어떻게 교수님을 어떻게 해결을 해?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벌써 중단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자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복지사는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지 말고 부지런히 책 읽고 또 자기 공부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꼭 사회복지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연구도 해서 좀 다양한 예술적, 과학적 그런 것들이 지식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술성의 요소에 보면 동정과 용기.
이 동정하는 것도 이거 예술이네요. 그 다음에 용기, 전문적 관계 형성 및 유지, 그 다음에 희망과 에너지, 이것도 예술이야. 사회복지사가 희망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벌써 딱 클라이언트가 딱 벌써 사회복지사가 뭐 눈알이 청청하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막 사회복지사가 무슨 어떤 문제를 그냥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사회복지사가 눈이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어리버리하게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거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우리가 적과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그래요. 승리하려면 벌써 눈에서 불꽃이 튀어야 되고 그냥 빈틈이 없어야 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래 그래야지 무서운 거지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무섭지. 자, 그 다음에 희망과 에너지, 그 다음에 가치관, 감정이입적인 의사소통, 감정을 이입한다 이거야. 그 사람 감정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내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공감이죠, 공감. 그래서 공감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성,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사회복지사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성. 그 다음에 분명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 클라이언트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의 편에서 서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는 어떤 당에 치우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에 치우쳐가지고 있으면 당 쪽에 서서 말하잖아. 그리고 한 당은 나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사회복지사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당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원에 빠져가지고 막 선거 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사회복지사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믿을 수 있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전문가 스타일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딱 봐도 저 사람은 역시 사회복지사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그 전문가 스타일. 자,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 핵심 실천 역량을 보면요. 전문적 사회복지사답게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어리버리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답게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사회복지사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사회복지사는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역사회 리더자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를 빼놓고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문제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든지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답게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전문적 실천 지침에 의한 윤리적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 판단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것도 흥 저것도 흥이 아니라 예리하게 그건 틀렸고 이거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 틀린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틀린 거 뻔히 알면서도 비판을 못해.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야. 참 이거 어리숙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천에 있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적용을 한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꼭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의 현장이야. 현장에서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이거 안 되면 이 방법 쓰고 저거 안 되면 이거 써요. 현장에서는 무조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도 한 가지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이게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대충 해가지고 뭐 사이버로 막 클릭 해가지고 이게 되면은 나머지 사회복지사를 일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더니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 사람 중에서 교수님이 그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보니까 사회복지사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돌려줬잖아. 진짜로. 지난번에 며칠 됐네. 한
이번 주에 이번 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그 사람은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어? 아 내가 보니까 이거 대충 해가지고 이게 사회복사 이거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저기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사를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한다. 돈 돌려주세요. 이 용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복지는 인간이 답이야. 그래서 사람이 답이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용기가 없으면 또 사회복사도 아니지. 그 여러분 보니까 안 때려치는 거 보니까 용기가 있는 거네. 예?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실천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인권과 사회 경제적 정의를 향상한다. 그리고 연구 기반 실천과 실천 기반 연구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한 실천과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천을 하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반응을 하고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관여하고 사정하고 개입하고 평가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지역을 위해서 개입하고 사정하고 실천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당당한 리더자가 사회복지사다. 혹시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서강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위한 강의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현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동영상에 참여하는 이분들은 들러리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또 반대로 우리 강의를 해야지 어디서 엉뚱한 사람들이나 모아놓고 지금 쓰잘데없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인식을 잘해야지. 지금 이걸 인식을 못하면 어디서 강의한 거 주워다가 틀어놨다고 또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강의한 거 언제 주웠어 내가. 서강대를 위해서 이 시간은 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분들은 지금 서강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들러리로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보여주면 또 저기 초상권 침해잖아. 네, 그래서 못 보여줄 뿐이고지. 자, 가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천 기술이야. 이 기술. 자, 이 기술에서요, 개인 대상, 개입 기술이 있어요. 자, 이 기술을 잘해. 사람이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기술. 자, 기술에서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사정 기술이 있어, 사정 기술. 사정 기술이 뭐냐? 자, 클라이언트를 CT라고 그래, CT. 뭐 엑스레이 촬영하는 그런 기계 이름이 아니오. 그냥 클라이언트의 약자지. 그걸 이제 CT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기술이에요. 이 사정 기술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상황 파악을 위해서 사회 지지망 확인을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확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자, 이 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 내가 제일 잘 이 사람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자원이나 어떤 능력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이라 그래. 사정. 이걸 갖다가 이걸 판단을 잘해야지. 이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네? 사정 기술에서 딱 와서 보면 여러분이 면접하잖아. 면접해가지고 저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그죠? 접수해가지고 나는 그 접수한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이 방향을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까? 그래서 방향을 동쪽으로 트냐 서쪽으로 트냐 남쪽으로 북쪽으로 트냐 방향을 근데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사정 기술은 중요한 겁니다. 그 사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개입 기술이야. 자, 그러면 이 감정을 내가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 감정을 기술로 생각을 할 때에, 자, 이 감정을 내가 이거 언제 그 사람 속에 내 감정을 이렇게 개입을 할 거냐? 내 감정 개입도 중요하잖아. 사회복지사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랬어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렇습니까? 선생님 참 많이 힘드셨겠군요. 많이 외로우셨겠군요. 그래서 그거 이 선생님 어떻게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개입이란 말이지. 예. 그래서 감정 개입하는 그런 것도 기술이에요. 그 감정 개입을 잘해.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내가 그 사람 속에 내 감정을 이렇게 실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야. 그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감정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내 감정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참고 견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감정 개입 기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듣는 기술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야 돼. 그것도 감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뒤로 제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품이나 딱딱하고 입이나 벌리고 있는 것보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경청이다. 적극적 경청이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용어로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다시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때 이렇게 아팠다는 거지요. 선생님 그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말을 갖다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개입을 해나가니까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속에 있는 말을 덮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요약하는 기술이야. 선생님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의 아버지는 이렇고 엄마는 이렇고 선생님의 오빠는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셋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돼서 상처를 받으셨군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의 정확성, 상호작용을 위한 질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화나셨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견디셨죠? 어떻게 그 화를 참아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어떻게 선생님이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 기술. 이 질문도 잘해야 돼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질문도. 그래서 질문하는 이 기술. 그 질문도 폐쇄적인 질문이 있고 또 오픈적인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개방적 질문.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밥 먹었어요? 그 답이 딱 아니요. 아니요. 자, 이런 거는 무슨 질문이야? 개방적이요, 폐쇄적이요? 폐쇄적 질문이다. 그 질문할 때 선생님 오늘 뭘 드셨어요? 자, 이거는 뭐야? 개방적 질문이지. 오늘 그 김치 요리하고 배추 김치하고 깍두기랑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개방적 질문이야. 근데 선생님 밥 먹었어요? 그럼 먹었다. 어쩌라고?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폐쇄한 거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개방적인 질문을 해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많이 하게 만드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말 안 하고 있어봐. 그 사람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기술이야.
자, 그 다음에 개입 주도 기술이에요.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에 대처하는 기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기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